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녹화 시작했고요. 우리 D22. 이번 저의 라크 리뷰면서 심쌤이 4회 진행하셨고, 그 다음에 쌤, 이제 두 번째 라클인데, 동시에 마지막 라클입니다. 이제 3주 남았으니까, 사실, 참, 그래요. 진짜 피 같아요, 피 같아. 그래서, 이번 라클, 뭔지 정확히 알고 도움이 되겠다 싶은 학생만 꼭 남아주길, 쌤, 부탁인데, 자, 목표는 보이죠? 70점 확보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목표가 3등급인 제자들을 위한 이번 짧은 시간일 거예요. 지난 라클 거의 1시간 넘었는데 이번은 조금 짧게 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1등급이야. 나는 100점이야. 나는 무슨 3등급이 왜 말이야 하는 거만한 학생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과감히 끄고 나가셔도 돼. 지금 시험 굉장히 소중하니까요. 진짜 나 지금 3등급 목표야. 무조건 3등급 맞아야 돼. 라는 학생들은 남아서 선생님과 같이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2등급인데 들어도 되냐고요? 그 선택이긴 한데, 진짜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랑 달라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난주 1시간, 이번 주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일 텐데, 지난주는 어떻게든 풀어내자. 그래서 되게 학생들이 포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제발 찍지 마라라는 컨셉을 가지고 지난 강의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이번 강의는 진짜 지금 우리 3주 남았잖아. 지금 막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학생들, 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알아봤으면, 그리고 남은 3주 어떻게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 싶은 사람만 남고, 나는 너무 쉬워 라는 학생들은 과감히 가서 열심히 본인의 공부하세요. 알겠죠? 네. 우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네. 방금 그 영상 본 동안 친구들이 운동은 한 만큼 결과가 있지만 공부는 한 만큼 결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에요. 진짜 해보면 공부만큼 정당한 레이스가 없어요. 우리 진짜 어마어마한 고시 준비하는 거 아니야. 전 국민이 다 한 번쯤 겪는 수능이라는 시험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할 수 있어. 지금 D3주 남기고 이번 강의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등급 이 목표인 학생들한테 지금 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자습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과 3등급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 우리 가르치는 입장에서 강사 입장에서 문과 3등급은 몇 등급이니?라고 물었을 때 1등급, 2등급이면 이 녀석이 공부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구나 파악이 돼요. 4등급, 5등급, 6등급이면 아직 많이 부족하고 학습량 자체가 부족한 상태다라고 파악을 하는데 이 3등급은 굉장히 애매해. 어떻게 애매하냐면 지금 양극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도둑심보 타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 어떻게 찍고 해서 잘하는 3등급이 나오는 문과 학생들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3월 학평 때 뭐 3등급 나왔어요. 근데 6월부터 갑자기 뭔가 좀 기복을 타기 시작하면서 수능 직전 굉장히 지금 나 한때 3등급이었는데 그렇다고 수학에 매달리기에는 수학이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라 생각을 해,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꼼수. 지난 라클 때 제가 뭐 해줬더니 학생들이 계속 야매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라도 어떻게 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2, 3등급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 거의 한 반. 근데 잘 생각해봐요. 다른 학생들 3년 열심히 했다고. 근데 내가 3주 동안 찍기, 꼼수 요런 거 채워서 2, 3등급, 2등급은 가겠다? 그거 약간 도둑심이에요. 솔직히.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반이라면 도둑심포 타입이 반이라면 나머지 반은 진짜 수학 선생님 진짜 안타까운 타입들. 성실해. 공부를 놓쳐본 적도 없어. 수학을 포기하지도 않았어. 근데 계속 3등급. 응. 조금 안 나오면 4등급. 막 미치겠어. 근데 남들은 뭐 어떻게 하래. 근데 나는 나름대로 했거든.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심지어 다 봤어. 근데 3등급이야. 이 학생들은 내적 스트레스가 가장 심해요. 이 도둑심포 타입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해맑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좀만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응. 근데 이 성실 그러나 응용 불구, 이 나쁜 말로 네, 응용에 불구인 이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놓지 않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등급 학생들을 분석하면 딱 요 두 분류 중에 하나예요. 네. 솔직히 지금 남아있는 3등급이 목표인 너, 어떤 타입이야? 어떤 타입이야? 한번 말해봐봐. 음, 어, 후자도 있고, 도둑도 있고, 거의 반반이네요. 네. 성실한 도둑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번 사실 1시간 동안 뭔가 이거 나오니까 이거 다다다다다 가자고 하기엔 사실은 부족해. 그건 너희도 알잖아. 그치? 이게 만약에 앞으로 매일 1시간씩 계속 갈 수 있는 거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짜서 선생님 너희랑 같이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이번이 딱 마지막 라클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코끼리가 있는데 발가락만 만지다가 끝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선생님한테 주어진 시간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갈 길을 아는 것, 갈 길을 3주 동안 이렇게는 최소한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번 라클. 왜냐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수강후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남은 기간 동안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불안해. 손에 든 건 되게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게 이번 라클 주제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많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이번 라클 3, 40분 통해서 제가 갈 길을 좀 가는 방향을 알려드릴 테니까 걷는 거는 3주 동안 너희 몫이야. 알겠지? 자, 일단 남은 21일, 이제 21일 3주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낼까요? 자, 우선 너네 지금 다 수능 기출 플러스 여기 다른 교재 이름 얘기해도 되나? 개의 말고 모의, 이런 것들 다 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무작정 풀어가는 거랑, 이게 내가 이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재조합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전범위 평가원 중에 최근 2개죠. 작년 수능, 그 다음에 이번 9월 목평. 2개를 출력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다 오려. 근데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린다? 1시간이면 다 해. 1시간도 오려서 그걸 단원별로 분류해봐. 있고, 선생님, 아까 수기풀에 다 돼 있고, 개인 말고 그 2에 다 돼 있는데, 미래로에 다 돼 있는데, 이거 해야 되냐고?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수학 자료도 많고, 조교가 또 계시기 때문에 다 정리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해. 이거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저는 6월, 9월 수능 3개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원별로 오려 붙인 거야. 근데 문제 풀다가 그러면 해설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하는 거야. 선생님은 수능이랑 올 9월 하라 그랬죠. 9에는 9 쓰고 수능에는 뭐 수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잘라서 붙여. 그러면 연립방정식만 해도 지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3개를 모아놨어. 그러면 더 가까이 해줄게. 이게 단순히 자의 미래로 그 분류된 걸 수동적으로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달라.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다 선생님 단원별로 다 분류해 놓는다. 근데 선생님도 이 삽질 왜 할까? 왜 할까? 하면서 그게 내가 자동적으로 정렬을 하면 달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잠 오면 내일 해. 지금 나 4, 5, 6등급이야. 4등급 밑이야. 그러면 작년 수능이랑 올 9월 선생님이 필요하면 자료실에 다 올려줄게. 아니면 메일로 쏴줄게. 수강기 메일 하면 선생님이 최근 거 다 찐 파일로 만들어서, 여기 있으면 선생님 다시 못 봐. 다시 보기 하면은 댓글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메일 수강기에 남겨줘. 그럼 선생님 개별적으로 다 쏴줄게. 이렇게 해서 재조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슷한 문제끼리 다 엮어. 엮어놓은 책 보지 말고 내가 엮어. 2개만 하는 거니까 진짜 1시간도 안 걸려. 선생님 3개 하는데 1시간 10분 걸리더라, 딱.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두 번째 할 일은 최대한 비슷한 문제끼리 묶었죠. 지금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렬 연립방정식 파트, 그 다음에 그래프 파트, 그 다음에 미적분 다 했잖아. 너희도 똑같이 해. 그러고 나면 비슷한 문제들끼리 묶는다고. 그러고 나면 이게 그냥 단순히 게이, 수기풀, 미래 거기서 보는 느낌이랑 다르고 유형이 진짜 눈에 보여요. 그냥 이런 게 비슷한 느낌이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게 비슷한 문제가 내 스스로 분류했기 때문에 유형이 눈에 보인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뭘 하냐면 지금 저는 이걸 수1은 보라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미통기들은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단원별로 이걸 다 인덱스 테이프로 붙여놨어.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읽으면서 처음부터 문제 풀지 마. 문제 풀지 말고 유형별로 비슷한 문제끼리 묶었잖아. 그러면 그 문제들을 한번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슬슬 우리가 아예 수학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유형별로 보면 사실 이건 진짜 내가 잘하는 파트.
이건 내가 진짜 개뿔 미치겠는 파트. 이 유형은 내가 볼 때마다 안 되는 파트. 이게 딱 분류가 돼요. 딱 보는 순간. 솔직히 그렇지 않아? 연립방정식 파트 여기만 봐도 저는 여기는 좀 자신 있어요 라는 느낌이라던가 여기 이상하게 나는 아직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스스로 판단이 되잖아. 풀기 전에. 그걸 하라고. 자, 그러면 유형별로 정리하고 나면 그리고 내가 그 유형별을 보면서 이게 되나 안 되나를 우선 첫 번째 파악하고 날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하냐면 아까 전에 내가 도둑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응용불구 타입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진짜 개념이 부족한 건지 응용이 안 되는 건지 이걸 스스로 한번 잠깐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표가수 문제 매번 틀려. 지표가수 실제로 어려워. 항상 탑5 안에 들지. 그치? 응. 이 지표가수 문제를 실제로 내가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건지 아니면 지표가 뭔지 가수가 뭔지 다 아는데 응용이 안 되는 건지 문제 자체가 안 풀어지는 건지 그걸 내가 분류해서 한번 판단해 보라고.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지수로고 문제가 나오면 사실 나는 지수함수 평행이동 대칭이동만 되는데 저는 그래프 못 그려요. 로그함수, 지수함수, 역함수 관계 아직도 몰라요. 라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학생은 개념을 채우는 거야. 그 부분에 개념을 채워. 아까 유형들 쭉 분류했잖아. 응. 유형 보면서 막 실생활 예제야. 실생활 예제인데 로그 자체 계산이 안 돼. 상용 로그 2 더하기 로그 5가 1인 거 계산이 안 되는 학생은 개념을 보는 게 맞아. 근데 나는 이 식 세우는 게 안 돼. 그런 건지 내 스스로 우선 파악을 좀 하라고.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다가 너희가 표시를 해. 개념을 세워야 되는 부분은 거기만 집중적으로 개념을 그 부분만 들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응용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야겠지. 문제풀이 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 노트를 여러분들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자료실에 필요하면 올려드리고 메일로 넘겨드릴 테니까 제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대로 대책 마련하세요. 아까 대책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일은 말이 빨라요. 말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네. 그러니까 최근 8개 평가원 정도는 최소로 돌리자. 지금 3주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6월, 9월, 그 다음에 작년 평가원 6구 수능, 재작년 평가원 6구 수능하면 총 3개, 3개, 올해 2개 해서 전체 8개 되죠. 그러면 8개 강의, 8개 이 모의고사를 거의 외우다시피 반복해서 돌리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30문제 곱하기 8이니까 240문제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 240문제 정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리라고. 지금 우리 3주 21일 남았어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근데 제발 하길 바래. 만약에 나는 재작년 평가원까지도 못하겠다 하면 작년 평가원까지라도 해요. 그러면 6구, 그 다음에 작년 6구 수능이니까 총 5개니까 그러면 30 곱하기 5니까 150문제 정도. 그거라도 반복해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이제 눈에 보이죠? 파일 만들 것, 그 다음에 유형 볼 것,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푸는지, 개념 부족인지, 문제풀이 부족인지 그것 분류할 것. 자, 그리고 나서 기출 반복할 것. 이게 자, 그러니까 유형별로 분류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연립방정식, 뭐 그래프, 파트 모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보면 이제 조금 네. 그렇지. 내가 작년 수능이랑 그 다음에 9월 모평이랑 요 2개 가지고 선생님과 같은 노트 만들려고 한 이유는 둘 다 전범이니까. 6월은 전범이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유형별로 모으면 이렇게 이제 좀 파악이 돼요. 저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요 2개로 봤는데 기초 연산이라고 해서 객관식 맨앞 3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맨앞 2문제만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장으로 딱 만들어 놨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말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 풀고 갈까요? 아니면 이거 그냥 넘길까요? 패스? 오케이, 넘겨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막히면 진짜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유형별로 분류하고 나면 전체가 보인다. 지금 보시면, 네. 극한 문제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또 극한 문제들 나오고, 자, 작년에 지수 문제 나왔고, 재작년에 로그만 나왔고, 그죠? 행렬의 모든 성분 합 매년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기출을 다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개, 만약에 8개가 부담스러우면 5개, 150개 돌리라고 했는데, 지금 목표가 3등급인 학생들이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수강후기를 다는데 수능 완성 수강후기에 어떤 학생이 이런 걸 올렸어. 열심히 한다고 기출을 돌리고 있는데 안 풀리는 문제들 당연히 많고, 그래서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심지어 그 어제 쓴 글이었나? 그 어제 야자 시간에 틀린 문제 해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네 문제 해설을 읽는데 2시간이 걸렸대요. 2시간. 근데 지금 목표가 3등급인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사실 맞을까 아닐까? 솔직히 이게 라클이니까 그냥 편하게 솔직히 얘기해요. 일단 그거는 좀 힘들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해설이란 게 이 똑같은 내용도 앞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짝꿍이 막, 야,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 이상하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앞에 선생님이 와서 이렇죠 저렇죠 막 하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해설지를 보면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자, 작년 2014 수능 기준으로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소위 부르는 오답률, 탑5 문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일단, 보긴 다 봤을 거야. 보긴 다 봤을 거야. 30번 대박이었고, 2위가 연속 문제였어요. 네. 자, 3위 우리 어려워하는 지표 가수 문제, 심지어 극한까지 해서 오답률 67.8 됐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세트 문항이어서 앞에 문제가 붙어있는 문제라 지금 문제가 되게 생뚱맞게 느껴질 거야. 그 다음에 5위가 이분가는 그 다음에 이런 문제였어. 그러니까 지금 3등급 목표인 학생들이 서론 문제 다룰 때 한 판 딱 돌릴 때 모의고사 돌릴 때 이런 탑5 문제들 해설 봐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다고.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할까? 이거 그냥 버릴까? 4점짜리 다 버릴까?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나요? 이게 쉬운 수능이 되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이제는 사전 문제를 다 버려버리면 3등급이 안 돼. 그쵸? 네. 옛날에 수능이 어려웠을 때는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옛날에 수능이 진짜 평균이 20점이 안 될 때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3등급을 맞기 위해서 4점짜리 최소한 5개, 6개는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4점이 전체 13개예요. 그죠? 13개니까 그 중에 대여섯 개니까 거의 그 중에 3분의 1? 거의 50%는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그런 그 킬러 문항들 얘네는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28번 문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답률 2위였던 75.8%,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틀렸던 28번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하는, 어떻게 우린 대비해야 되나? 일단 기본 개념 자체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죠? 네. 연속인. 그 점에서 연속인. 그럼 연속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연속.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지거나 지속함. 그래요. 네. 끊어지지 않으면 돼. 근데 수학적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면 돼. 오케이. 결국은 세 개가 같으면 돼. 함수값, 좌극한값, 우극한값. 함수값, 좌극한값, 우극한값. 이 세 개가 같아지면 연속이야. 그쵸?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값,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좌극한값, 그 다음에 우극한값. 이 세 개가 모두 같아지면 끊어지지 않는 값. 오케이. 기본 개념은 알고 가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8번 문제 봅니다. 요 문제요. 네. 자, 풀어본 학생들은 바로 보이겠지만 지금 제가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나무라고 했어. 대부분이 사실 잘 안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노트 선생님 만들라고 했던 그 노트는요, 난이도별로 묶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묶는 거야. 그래프는 그래프끼리, 그 다음에 뭐 연립방정식이 연립방정식끼리 이런 식으로. 그래요. 네. 자,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만약에 이걸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치? 문제가 뭔 소린지도 모르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해설 붙들고 이 문제 해설 붙들고 1시간씩 문제 갖고 있지 말라고요. 문제 푸는 능력도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막 4, 5, 6, 7 나오고 있는 단계에서 갑자기 4점짜리 막 탑 2 문제 안 풀린다고 울고불고 1시간 붙들면 그거 수능에서 내가 3등급 나올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선 선생님이랑 단계적으로 가보자. 아까 연속이 뭔지 알았지? 함수값, 그 다음에 좌극한값, 우극한값 이 세 개가 같으면 연속이라고 그랬어. 그쵸?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봤었던 문제일 겁니다. 이 문제 보이세요? 네, 2015학년도 6월 모평 때 봤던 문제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 뭐예요? 9월 모평 때 봤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이 문제는 3점 문항이에요. 똑같이 연속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수능 28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6월 그 다음에 9월 모평 문제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 네. 자, 6월 9월 모평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해주면 돼요? 좌극한값, 우극한값, 극한값이 같아지면 되니까 우선 여기 문제에서 1에 좌극한값, 우극한값 1 넣어주면 결국 7 되고 그쵸? 네. 자, 그 값이 1일 때의 함수값과 같아지면 되니까 a 그대로 7 되면 되고 그죠? 네, 따라왔죠. 자, 9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그러면 불연속점인 이 x3일 때만 봐주면 됨. 자, 극한값 봐줬더니 자, 요렇게 약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그렇지 11 되지. 그러면 함수값과 극한값 같아져야 되니까 a는 그대로 11 가주면 돼. 자, 여기까지는 다 잘하는 문제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요런 여기까지 연속이 됐으면 그 다음을 가져야겠지.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x는 a일 때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 아까 전에 지금 제가 이 강의가 필요 없는 학생들은 강의 안 듣고 다른 과목 자습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 그 문제 나오자마자 이거 너무 쉬워요 하는 학생들 있을 텐데 그런 학생은 사실 지금 이 라클에 별로 안 어울리는 학생들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이 시간 알차게 쓰자. 그치? 지금 문제가 뭔가 비슷하긴 한데 이게 4점 문항이 되고 탑2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여기 있는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a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은 평행이동 얘기, 지금 현진이가 평행이동 얘기했으니까 평행이동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자, 일단 fx를 봤더니 x 범위에 따라서 함수 자체가 달라지고 있네요. 그죠? 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좋아요. 자, 이 펜이 천천히 써야지 잘 나와서 조금 너네 답답할 거야. 자, 그려주면 일단 0 이하일 때, 음수일 때는 x 플러스 1이니까 네, 절편 1이고 기울기 1인 이렇게 생긴 요렇게 아, 왜 이렇게 안 그려지죠? 미안해. 이게 내 맘 같지 않네. 자, 요렇게 되는 1일 때 채워지는 요렇게 되는 기울기 1인 그래프 되고 자, 그 다음에 양수 파트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7이죠. 미안해. 이 7이 저 위에가 있어야 되는데. 7에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황.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된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되게 그리기 어려워요. 지금 제가 펜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그려져. 미안해. 자,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 fx가 해결이 됐으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자. fx-a가 뭔 소리요? 대체 뭔 소리요? 그치?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여기 이 위에다가 너네가 지금 피카소라고 얘기했던 수전증 있냐고 얘기했던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 시켜보는 거예요. 오케이? 쭉 평행이동 시켜볼 거야.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거지.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 그러고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지금 이 함수는 언제 불연속점이 생겼죠? 그렇지. x0일 때 불연속점이 생겼다. 그렇지. 자, 평행이동 시켜서 fx랑 곱해져서 그 a라는 점에서 연속이 된다는 얘기는 평행이동 시켜주고 그때 여기에 곱해지는 이 값 자체가 뭐가 되면 될까? 불연속을 연속으로 되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렇지. 이게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게 0이 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fx가 0이 되는 그 a 값만 찾아주면 끝. 그래서 자 위에서 x 플러스 1일 때 0이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 되면 되겠지. 그렇지. 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아래 있는 파트에서 0이 되려면 그렇지. x가 14. 이번에는 a가 14 가능하겠네. 자, 따라서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두 개 합한 거니까 13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자, 근데 이거는 해설대로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해설하는 방법. 근데 너네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까 연속 문제잖아요. 연속이 뭐였죠? 다시 한번. 요거였어. 함수값, 자극한값, 우분값 세 개가 같아지면 된다. 자, 그리고 다시 지금 진짜 지금 내가 좀 심한 학생들, 솔직히 지금 나 이해 안 가는 학생들 많잖아. 지금 있지 않아? 진짜 모르겠어. 자, 그러면 개념에 충실해서 이 문제 봐도 돼요. 분명히 제가 방금 아까 얘기한 내용은 함수값, 그 다음에 좌극, 우극, 잘 안 써줘서 이렇게만 쓸게. 자, 요 세 가지만 같아지면 된다고 했었지. 그러면, 자, 이게 뭔지 나는 진짜 미치겠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심지어 선생님이 X축으로 평행이동 하라는데 그 소리도 사실은 나 잘 이해가 안 갔어. 라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러면 fx 마이너스 a 이거 뭐 지렁이요 뭐요. 그러면 너네가 편한 대로 그냥 gx라고 한번 해보자. gx는 fx fx 마이너스 a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이 우변이 복잡하니까 좌변 그냥 gx라고 보자고. 이 fx, fx-a 지렁이 같으니까. 그치? 자, 그러고 나면 a일 때 연속이 되게 하란 얘기는 그러면 함수값, 함수값, 그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 요 세 개 같아지면 되겠네. 자, 그래서 gx일 때를 보는 거니까 ga. 그치? 그 다음에 리밋하고 x가 a 우극일 때, 그 다음에 좌극일 때. 자, 요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잘 안 써줘서 이렇게 쓸게. 자, 요 세 개 값이 같아지면 된다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문제 다시 한번 봤더니만 0일 때 분명히 불연속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요 세 개를 같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A가 0일 때, A가 0이 아닐 때에 따라서 뭔가 함수를 다르게 써야만 할 것 같지? 거기까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A가 0일 때,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닐 때 나눠서 이렇게 문제 풀어도 돼요. 아까 평행이동 그래프로 문제를 못 푼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 그 자체로 그대로 문제 풀어주면 된다고. 응? 자, A가 0일 때 선생님 한번 같이 가봅시다. 네. 지금 너무 쉬운 학생들은 여기 라클 닫고 자습 이어나가도 돼요. 선생님이 맨 처음부터 얘기했죠. 목표가 3등급인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강의라고. 자, A가 0이라면 그럼 요 세 가지 각각 한번 해볼까? 그러면 G 자극부터 한번 가자. 리밋 x a 플러스 0일 때 gx 가불관. 그러면 아까 전에 A가 지금 0인 상황에 대해서 문제 풀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X는 그대로 플러스 0 가주면 되지. 자, 이때 fx 그 다음에 f x 마이너스 a 봐줘야 되는데 a 지금 0일 때 상황이죠. 그러면 x 그대로 가주면 되지. 그치? 결국은 이거 뭐예요? fx의 제곱하란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0보다 큰 파트 여기에서 봤더니 뭡니까? 7대죠. 그러면 7의 제곱이니까 49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좌극 봤으니까 이번 우극 한번 볼까요? 네. 자, 우극도 한번 미안해. 우극 봤으니까 좌극 봐야겠지? 자, 여기에다가 잠깐 놓고 쓰자. 자, 이번에는 리밋 놓고 x가 a-0 gx를 볼 건데 a가 0인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a 0 넣어주면 결국에 다시 한번 리밋 x는 마이너스 0으로 가고 fx에 x-a인데 a 0이니까 다시 한번 fx의 전체 제곱되지. 그치? 자, 마이너스 0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봐주는 거네. 그럼 이 값 뭐가 됩니까? 뭐가 돼? 1 되지. 옳지. 그럼 1의 제곱인가 그 값 1이지. 벌써 좌극이랑 우극이랑 서로 다르죠? 그쵸? 그러면 a는 0은 탈락이야. A0 탈락이네. 그러면 A0 아닐 때만 봐주면 되네. 오케이. 자, A0 아닐 때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주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개 값 그대로 한번 해주면 되거든요. 요거 해줄까 아니면 패스할까? 패스? 오케이. 자, 패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로 넘어온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요. 킬러 문항. 우리가 서론 문제 선생님이 외우듯이 하라고 했는데 킬러 문항. 나 지금 목표가 3등급이고 4등급, 5등급, 6등급인데 이 킬러 문제까지 다 건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해설 그거 이해하는데 한 문제당 3, 40분 써야 되느냐. 저의 생각은 그러지 말라. 결론은 그러지 말라. 대신에 그 문제를 꼭 한번 확인은 해보고 싶다면 대신 해설을 활용할 것. EBSI의 입시 정보에 가면 지난 수능 파트에 다 해설 들어있지. 문제 검색해서 해설만 들을 것. 그리고
아까 29번 여러분과 선생님이 같이 푼 것처럼 이게 바로 안 풀릴 때는 단계가 필요했어. 기본 개념은 몰랐으면 개념 파트만 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 때는 세워놓고. 그리고 그래도 안 풀릴 수 있어. 왜냐하면 갑자기 훅 하늘로 뛴 거거든. 중간과정 없이 훅 공중부양한 거거든. 그러면 기출문제들 3점 문항 그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문제들까지 가보고 몇 번 돌려보고 다시 그 문제로 와도 그때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한 번에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자, 그러니까 지금도 평행이동도 파트가 이해되고 불연속점에서 0 만들어주는 것도 이해가 되면 이 문제는 그냥 사실 푸는데 1분도 안 걸려. 그런 학생은 어떻게 헛살을 어떻게 던져주든 이해가 돼. 근데 우리는 달팽이 제자들은 평행이동도 이해가 안 가서 해설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개념부터 다시. 자, 이제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쉬운 수능이 됐기 때문에 남들은 쉽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한테는 항상 어렵죠. 네. 쉬운 수능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전 문제를 버릴 수가 없어. 3등급이 목표라고. 4등급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4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4점은 어렵고 3점은 쉽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3점, 4점 네, 댓글에서 싸우지 말고요. 네, 난이도 차이가 별로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4점 중에서 아까처럼 탑5 문제는 사실 어려워. 어려운 게 맞는데 4점 밑에 문제랑 3점 위에 있는 문제는 오히려 난이도가 뒤집힐 수도 있을 만큼 오히려 오답률을 뒤집힐 수도 있을 만큼 4점이라고 겁먹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위에 있는 문제 언제 문제예요? 기억나요? 이거 언제야? 기억나? 6월 문제. 이렇게. 자, 밑에 있는 문제 몇 문제예요? 언제 문제예요? 9월 문제. 근데 이거 4점 문항이고요. 이거 3점 문항으로 났어요. 근데 이거 기억나세요? 15번이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근데 4점 문항이야. 6월이라서 4점이었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난이도를 거의 일정하게 낸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평가원 출제위원님들은 전문가라고. 진짜 전문가. 전문가신데도 매년 그 수능 딱 나오고 나면 언론에서 쉬웠다, 어려웠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이 정말 많잖아. 그러니까 시험을 딱 냈을 때 그 전체 난이도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난이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려우면 3점짜리가 4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4점짜리가 3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4점이고 버리고 3점이고 무조건 맞고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일단은 다 풀어볼 것. 다 풀어볼 것. 자, 그러면 요 15번, 10번 문제를 풀고 갈까요? 아니면 패스할까요? 패스. 이렇게. 네. 그래요. 해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녹화 끝나고 15번이랑 10번 같이 우리 풀자. 그러니까 녹화 동안은 하고. 알겠지? 이해 안 된 사람은 하고. 그래요. 제가 이번 나클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이번은 문제풀이가 강의가 아니라 어떻게 길을 가야 하는지 3주 동안 3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짧은 나클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공통 의견일 것 같아. 오답노트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오답노트 다시 돌려야 되나요? 개념 정리 복습해요? 아니면 기출해요? 연계해요? 질문 되게 많을 텐데 지금 사진에 보이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이야. 최강 1등급, 안정적 1등급 빼고는 다 이 상태일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예를 들어서 저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했는데 수기풀을 덜 했어요. 수기풀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근데 수기풀 하려고 했더니 2번 하려고 하니까 미치겠어요. 내지는 수기풀 풀고 있는데 연계도 안 하자니 불안해서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다시 돌려볼까 생각해요. 다 좋은데 사실 베스트는 모으고 정리하는 거야. 지금 3주 남았어. 3주. 사실
여러분들 지금 알죠? 면접도 갔다 와 본 학생들 있을 거고 수시 원서 쓰고 하면서 사실 자습 시간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내일 면접이야. 이번 주 면접 먼저. 음, 그러니까 자습 시간 내기도 어려운 이 상황에 새로운 걸 시작하지 말고 최대한 지금 이때까지 공부한 거 다시 보고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강국에 저 기출할 거야, 연기할 거야, 제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이때까지 했던 거 정리하는 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베스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크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저 오늘 봤던 메일. 음. 네. 메일 오늘 받은 거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런 거 선생님은 막 이렇게 강의 띄우고 이런 거 미치겠어. 되게 오글거려. 막 내 자랑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너네, 그래, 오글거려. 쌤도 그래. 쌤도 그래.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다 똑같잖아, 지금. 이 녀석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 이 녀석 오늘 아침에 메일 본 건데 재수했대. 수능 끝나고 너무 안 좋은 일들이 한 번에 망했대. 수능 망하고 대학 떨어지고 이제 위에 고장나서 3달 입원했으면 꽤 심각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식도 안 가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집에서도 우울증. 그때 엄마가 난 아들을 누릴 수 있는 인생에서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때 지금 포기하면 나는 나 진짜 이거 도망치는 거다. 그래서 3개월 입원했으니까 아마 한 3, 4월쯤 공부 시작했을 거야. 수능 등급이 66541에 그러니까 이 녀석 말대로 똥통 등급이래. 그때 공부하기 시작했어. 나 OT 보고 그냥 울었다고.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미친듯이 달리다 보니 이번 9월에 96장 전과목 국영수상 394. 감사하다고 수강식이 남겨야지 하다가 지난주에 왔었나봐요. 그래서 해가지고 내일 남기시다고 남은 4주 잘 마무리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글 남겨줘서 지금 3주 남았어요. 심지어 지금 6등급, 7등급일 수도 있어. 근데 뭐 어때? 뭐 어때? 어차피 우리 지금 갈 만큼 갔어. 그쵸? 그러니까 남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뭔가라도 하면 돼요. 네, 뭐 어때 진짜. 진짜 우리가 항상 포기하는 이유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아까 너네가 만약에 아까 그 메일에서 봤던 이 녀석처럼 막 6등급 쭉 깨다가 몸도 망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있었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포기하지 마세요. 3주 뭐라도 하면 됩니다. 진짜. 늘 죽었을 것 같다고. 내가 그 수능 개념 12월 달에 OT 찍으면서 원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피디님이 괜히 달팽이, 이적, 그런 노래 틀고, 그래서 좀 되게 울컥하면서 그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올해 마지막 강의거든요. 공식적인. 그래서 그냥, 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이 1년이 너무나 제 인생에서 가장 빡세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한 해였어요. 진짜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진짜 너무
올해만 제 주변 사람들이 2분이 돌아가시고, 가까운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멀쩡했던,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인데, 이건 사적인 얘기. 너무나 멀쩡했던, 건강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전신마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그 아픈 가족 때문에 병원에서 항상 살았어. 병원에서 살면서 촬영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제 가족도 가슴 아프지만 그 비슷한 학생들 너무 많이 봤어. 심지어 19, 20, 18, 근데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에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그런 환자들 너무 많이 봤어. 그런 사람들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나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너희처럼 지금 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우리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환자가 되고 아플 수 있고 갑자기 죽을 수 있다고. 심지어 그 내가 재활원에서 봤던 재현이 지금 우리 가족 바로 옆 병실이거든요. 19살짜리야. 되게 잘생겼어. 근데 오토바이 사고로 지금 전신마비 의식도 없어. 우리가 인생이 되게 아슬아슬해. 나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겪을 줄 몰랐다니까. 나 되게 평탄하게 잘 살았어. 이 1년을 겪으면서 내가 달라진 건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의미가 없고, 나도 한때는 언제나 잘하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살아있으니까 뭐라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3주 동안 살아있으니까 뭐라도 해. 쌤 안 오는데. 쌤 안 오는데. 우리 지금 누워있는 재현이처럼. 재현이도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지금 사지 멀쩡하잖아. 밥 먹을 수 있잖아. 편 들 수 있잖아. 그럼 하는 거야. 진짜 하는 거야. 지난 낙글 때 내가 고대 앞에서 삼통치킨 가자라고 했는데 진짜 갈 겁니다. 네, 상호명까지 다 얘기했네. 갈 겁니다. 그때 선생님 공지할 테니까 진짜 오려면 떳떳하게 오려면 지금 내가 4등급, 5등급, 6등급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해. 진짜 제대로 해. 알겠지? 그리고 진짜로 우리 그때 얼굴 보고 정말 서로 하고 싶었던 사적인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얘기들 그때 가서 진짜 얘기를 하자. 일단 수능이라는 큰 문이 남았으니까 그거 끝내고. 알겠죠? 네. 여기까지 진짜 고생 많았고 그리고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건 꼭 해라. 알겠지? 우리 4등급 밑에 4등급 이하 학생들 꼭 이거 꼭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나? 이거 꼭 하기 선생님이랑 약속. 알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녹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실생활 예제 이해 안 됐던 학생들만 남으세요. 파이팅. 우리 치맥하자. 대신에 열심히 하고 만나는 거야. 진짜로 열심히 하자. 준홍이, 형주, 민주, 영철이, 진솔이, 효진이 다 알겠지? 자, 갑시다. 오늘 선생님이 해줬던 3주간에 해야 되는 일 진짜 해봐. 그거 하면 진짜 가능해. 알겠죠? 자, 이제 갑시다. 가희야, 유리와 지소라. 안녕. 이제 선생님 녹화 마무리할게.